요즘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계속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쓰레기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미음 유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아무 데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컵커피 다들 드셔본 적 있으실 텐데요. 사실 저는 미음 유업의 컵커피가 시중 커피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느껴져서 거의 원픽으로 구매하게 되는 컵커피예요. 그리고 맑은 우유도 유당불내증이 있는 딸아이 때문에 쟁여두고 먹는 품목 중 하나고요. 컵커피나 멸균 우유를 사면 빨대를 떼고 빨대를 구멍에 꽂아서 홀짝홀짝 마시고 오래 누려온 당연함이 있죠. 그런데 컵커피에서 빨대와 뚜껑을 없었을 때 줄어드는 탄소의 양이 30년생 소나무 1650그루가 만든 그 울창하고 짙푸른 숲이 흡수하는 탄소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놀랍죠? 또 커피를 빨대를 꽂고 마신 채로 그냥 버리면 재활용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음 유업에서 빨대와 뚜껑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중 리드라고 하는 커피를 컵째 기울여 마셔도 내용물을 흘릴 염려가 없는 용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뚜껑도 빨대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컵커피 하나당 플라스틱 3.2g을 줄일 수 있고요. 뚜껑만 떼어내면 나머지는 다 같은 재질이라 그냥 버릴 수 있기에 플라스틱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미음 기업에서 빨대와 뚜껑이 없는 컵커피와 빨대 없는 폐구유가 나오는데요. 아직은 시범 단계라 오프라인이나 편의점보다 온라인에서 주로 구매할 수 있어요. 빨대 없는 폐구유 제가 인터넷으로 사봤는데요. 매번 버리게 되는 빨대와 비닐이 없으니 쓰레기도 줄고 재활용도 편하고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 컵커피도 사봤습니다. 처음에는 빨대와 플라스틱 뚜껑이 없으니 괜히 불량품이 아닌가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막상 그냥 뚜껑만 뜯고 커피를 바로 마시니 얼마나 간편하던지요. 커피를 마시면서 30살 소나무도 생각을 했어요. 소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만큼 플라스틱을 줄인 거니까요. 우리 홍삼라디오 식구들도 자기만의 플라스틱 줄이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대문 FM 서대문 이머저머 홍삼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아바의 I have a dream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et. I have a dream.
서대문구 소식. 네. 제가 항상 오프닝 준비해가지고 오는데요. 네. 제가 미음 유업 말씀드렸더니 다들 공감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처음에 미음 유업이라고 해서 네네네. 내가 진짜 미음 유업이. 네, 내가 모르는 뭔가 유제품 회사가 또 새로 생겼나 미음 유업 네네. 미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방송을 이렇게 방송을 방송인이 다 됐어요 아, 이놈 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초록창 이야기도 거침없이 나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참. 너튜브. 네네네. 네. 다들 저는 어쨌든 좀 약간 의도를 하고 미음 유업 제품을 좀 사는 편이기는 해요. 네, 제 주변에도 많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무슨 그 무라벨 한다고 막 이야기들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무라벨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네. 여기는 진짜 제대로 된 무라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넘어서 이렇게 기업이 같이 해준다 그러면 뭐든지 조금 쉬워지는 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저희가 늘 그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네네. 개인이 접근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게 사회적으로 기업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인간 뭔가를 시행하면 우리가 막 종종걸음으로 100걸음 달려야 할 걸 맞아요. 한 걸음에 확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기업의 사회적인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네네. 걸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게 되니까 그 기업을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업이 같이 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정해주고 이러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진짜 네. 좀 듭니다. 네. 이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멸균팩 세가버치라는 그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멸균팩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만 따로 모아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지금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별도의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뭐 전국의 그 희망자를 모아가지고 그 멸균팩을 깨끗하게 이렇게 모아주시면 그거에 네. 대한 어떤 그 과정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이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 요번에 하는 그 재활용 크루 9기 참여 모집은 이미 끝났는데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재활용 크루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로 하는 그 멸균팩 세가버치 네. 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이거를 이제 친구 맺기 해놓고 나면 이 프로젝트가 시행될 때 저한테 해보겠느냐고 이렇게 요청이 오는 그 과정을 제가 겪고 있거든요. 네. 저는 첫 번째에 해봤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동 하나가 뭔가 사회에 다른 어떤 것을 준다라고 생각할 때 네네. 되게 의미 있잖아요. 사실 혼자서 하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제가 만약에 우리 마을 기업에서 모읍시다. 그러면 멸균팩 많이 모아서 좀 갖다 주고 그러면 좋겠네요. 왜냐면 그 멸균팩은 진짜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 종이팩은 받아주는 데가 많은데 멸균팩은 받아주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거점들이 몇 군데 사실 있긴 한데 그것도 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에 어떻게 보면은 의해서 이렇게 거점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생기면 좋을 것 같고 기업이 노력하면은 당연히 큰 도움이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2024년 11월에 이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열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조금 실효성이 있는 그런 좀 제도가 조금 마련이 되면 어떨까 싶은 좀 욕심도 부려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서대문구 소식 이제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 서대문구 소식은요. 나 이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뭐냐면요. 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어떤 소식이죠? 다들 서대문구에서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니, 근데요. 네. 저도 이제 의문이 있네요. 네네. 제가 갖고 있던 의문인데 잊고 있었는데 네.
이게 왜 보통 학생들은 음. 자원봉사 그게 필요하잖아요, 인증이. 아니요,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성년자들을 안 돼요. 그 자원봉사 점수가 아예 생기부에서 없어졌어요. 오. 그러면 이게 마일리지가 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조금 아무 소용 없는 그런 게 됐으니까 네. 성인들이라도 좀 열심히 해봐라. 약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하면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그냥 자원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말이 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시간당 1000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는데 네. 1마일리지가 1원이래요. 그래서 1000마일리지는 1000원? 1000마일리지가 1000원이죠. 그렇죠. 그쵸. 근데 네. 이제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가 작년에 이제 봉사한 거를 올해 신청을 하면 그거를 서대문 사랑 상품권을 주든지 아니면 기부를 할 수 있게 해주든지 한대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네. 아니 그러면은 1시간에 1000원을 버는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나 그게 좀 어이없어가지고 좀 얘기 좀 해주려고. 네. 이녹 선생님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게 1시간에 1000원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저는 또 약간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기부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서대문 사랑 상품권으로 주거나 두 가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도 그래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 서대문 왜 1365.go.kr 다들 아시죠? 네네. 1365 자원봉사 포털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네.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고 그동안 이제 봉사 활동을 할 때 저 1365 자원봉사 아이디 요거니까 여기에다 제 시간 적립해 주세요. 이러면 제 시간 적립을 해 주거든요. 그 그래서 제가- 시간이 적립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시간 인증 그냥 봉사였어요. 네. 그런데 요새는 이거를 적립된 적립을 시간을 다른 해준다고 걸로 하니까. 환원이 되나요? 적립을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네. 활동 내역으로 17건이 지금 승인이 되어 있고요. 네. 시간은 37시간이 되어 있네요. 봉사 시간이. 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내가 작년에 한 봉사 시간이다. 2023년도에 한 봉사 시간이다. 그러면 2024년도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마일리지로 줘라. 또는 나 이거 기부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지금 37시간을 봉사를 했으니까 37,000 마일리지를 주겠죠. 만약에 2023년도에 37시간이 다 적립이 되어 있으면. 네. 그러니까 나 이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지점이 황당한 거죠? 1시간을 1,000원으로 쳐준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액수가 말도 안 된다. 액수가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와중에 네. 또 미성년자도 안 되고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는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단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2023년 누적 봉사 시간은 2024년도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이 유효 기간이 2년이 유효 기간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 봉사한 거는 2025년도까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보험금 신청하듯이 그런 식으로 2년의 유예 기간이 있는 제한된 거예요. 기간이 있는 네네네. 거예요. 네.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이거 무슨 그러면 1시간당 1,000원이라는 이야기야. 네. 그러니까 나의 노동의 가치를 나의 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자원봉사의 순수한 의미를 어떻게 보면 너무나 훼손하는 게 아닌가. 내가 1,000원 받자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서 거기다 더하기 나의 봉사하는 그 가치가 1,000원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재돼 있어서 네. 지금 그 이녹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원봉사면 그냥 정말 자원에서 네. 무료로 네, 맞아요. 대가 없이 뭔가를 누구에게 이렇게 기부하고 한다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본을 끌어다가 갖다 대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혼돈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아니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시간당 3,000 마일리지나 4,000 마일리지 요런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1시간당의 그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내가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1시간 봉사하면 그래도 3,000 마일리지 줘. 요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시간 봉사하면 1,000 마일리지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사실은 내가 돈 보고 봉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 마일리지라는 것도 너무 내가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매한 숫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뉴스를 봤을 때는 되게 네. 약간 조금 화가 조금 많이 지금 났다 그럴까?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랬는데 네. 이제 또 네.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게 기부를 할 수가 있고 서대문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가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또 봉사한 것들이 아무리 또 소액이지만 모여져서 또 기부가 된다 어떤 그러면 곳에 활용이 된다는 네, 것이죠. 기부가 네. 된다 그러면 또 좋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네. 그 자원봉사라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네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이거는 좀 더 생각해보고 언제 한번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테마로 잡아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거야 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떤 삶의 태도 같은 문제? 근데 그것들이 삶의 태도가 이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취급되는가 그런 문제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제가 요새 사실 근래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은 그런 거였거든요. 아, 이제 자원봉사 지겹다. 예, 제가 요 근래 몇 년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나름 이야기해 볼 거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옥경 선생님도 엄청 많이 자원봉사 하시잖아요. 저도 제이 선생님 의견에 그러니까 많이 공감이 가는데 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라고 하는 건 약간 소모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생겨요. 근데 이제 요즘에 또 그 타임뱅크라고 하는 방식으로 왜 하는 것도 있어서 네. 저희가 그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에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방향으로 이걸 풀어나갈지에 관한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저희 그 서대문 이거 조금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희 주민자치회 활동을 저희가 열심히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회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정기회의를 출석을 하면 그 회의 참석 비용을 2만 원을 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의원이 그 자원봉사 주민자치위원들 그거 네, 2만 원 맞아요. 벌으려고 네. 그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당한 대우라도 해줬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대우를 해주면서 무슨 그런 소리나 듣고 앉아있으니 그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구의원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순식간에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주민자치회에 참석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확 급을 낮춰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의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자원봉사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한 어떤 개인이 어디 가서 기부를 하고 재능을 나누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괜히 또
말을 꺼냈다. 말을 꺼냈다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게 아닌가 또 싶은 약간 걱정이 아니요. 되면서 아니요. 근데 좋은 화두를 던지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네. 감사해요. 네. 다음 소식은 뭐죠?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숨겨진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찾기 네. 구민과 함께 시작합니다라는 소식이에요. 근데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골목 사정을 잘 아는 네. 서대문 구민이 직접 찾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그래서 신규 발굴하는 공모 사업으로 만약에 신설이 확정됐을 때 일단은 우선 이용 기회를 주고 온누리 상품권을 5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음. 자차가 없는 사람으로서 네네. 이게 저희도 이제 골목에 살기 때문에 네네. 저녁 시간마다 주차 전쟁이더라고요. 다른 맞아요. 분들 보면 막 진짜 아슬아슬하게 서로 막 거의 겹칠 듯이 대놓고 아침에 또 빠져나갈 때마다 또 약간씩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일도 발생하고 네네.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차가 많긴 많은데 이걸 어디다 다 갖다 대는 거지? 이런 의문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거를 사람들이 잘 찾았는데 여기 내 차 한 대 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 때. 그러니까 그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네. 딱 그 주차가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사람들마다 이것도 좀 다 다른데 네. 차를 좋은 차 몰고 다니시면서도 네. 주차비 내는 거를 되게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아무데나 이렇게 불법으로 잠깐이라도 주차할 수 있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저는 제 차는 정말 거의 20년이 다 된 차지만 네. 잠깐이라도 주차할 때 꼭 그 공영 주차장을 찾는다든지 네네. 아니면 민간 주차장을 찾는다든지 그게 속편하기 때문에 정해진 주차 구역 네네. 안에 주차를 한다. 왜냐면은 그 딱지 끊으면 네. 돈이 더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네. 사실 이 얘기도 정말 끝도 없는데 네. 차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이 좁은 땅에 정말 차를 어디다 이렇게 다 정말 이렇게 밀어 넣는지 저는 네. 그거 보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집에 대한 경제관념과 차에 대한 경제관념에 관한 거는 뭔가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땅은 좁은데 사람은 너무 많고 그 사람보다 차도 많고 또 집도 많은데 집 없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또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유하면 엄청 세금이 많다면서요. 그렇죠. 세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용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공공의 차원에서 같이 논의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번에 그 호주에 갔을 때 멜버른이란 도시에서 그 무료 그 트램 운영하는 걸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네. 도심권에 어떤 구획을 정해놓고 그 구획 안에서는 트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차 뭐 이런 개념의 차가 다니는데 그게 무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이 차를 끌고 나와서 어디다 주차할 생각 안 하고 그 일정 구획에 오면은 그 무료 트램을 그냥 타면 되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일정 구획 안에 왜 유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제가 주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내 어느 공간 안에는 그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일정 정도 그 이렇게 약간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너무 자유국가라고 소유도 자유, 타고 다니는 것도 너무 자유. 우리는 지금 신자유 국가에 살고 있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원래 그 어디죠? 신촌에 거의 네. 차 없는 거리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다시 차 있는 거리 됐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도 우린 또 역행하고 있는 차 복잡하기로 유명하죠, 아유, 거기도. 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이 주차 골목이
이거를 그러니까는 일반인이 네. 서대문 구민이 이거를 맞아요. 찾아서 구청에다 제안을 하는 그런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QR코드를 찍으시면 네. 이제 바로 신청서로 접수를 할 수가 있나 봐요. 네. 또는 홍제 견인 차량 보관소에 방문하셔서 신규 주차 구획 발굴 신청서라는 것을 먼저 접수하시고요. 네. 접수하신 다음에 이제 구청에서 이쪽 구획을 신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심사를 한 후에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확정이 되고 신설이 되면 그분한테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배정을 해주고 또 이제 만약에 이분이 나 여기 사용 안 해도 된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네. 이제 배정 기준에 따라서 주민 순환으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주차 구획을 정하는 것에 관한 방점보다는 네. 그 골목 사정을 잘 아는 서대문 구민이 직접 찾는이라고 하는 거에 좀 방점이 찍혀서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렇죠. 그 의견을 듣고 이 과정이 뭐 방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도가 참신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요즘에는 도대체 그 국민한테 물어보지 않고 구민한테 물어보지 않고 아무튼 마음대로 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이게 누구의 나라야라고 요즘에 우리가 약간 혼돈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제도 자체가 갖는 어떤 참신한 그런 것이 살짝 마음을 설레게 하네요. 아, 그러네요. 네, 문의하실 것 있으신 분들은 02360-8537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악뮤 신곡 나왔어요. 히어로라고 듣고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I don't wanna go. I don't wanna go back to my home. 수많은 사람들 틈 혼자인 밤이 무서워요.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사랑할까요? 입을 맞출까요? 우리들에게 사기가 다를까 두려워요. Baby, I'm so lonely. Baby, I'm so cold. 종이 비행기처럼 위우위우이 같지 않는 마음 빙글뱅글 내 삶을 Save my life.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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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hero. 차디 전방을 안아줘 lover.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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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hero. 사랑의 마법 슈비두비 love to you 슈비두비 love to you 슈비두비 love to you I don't wanna go. I don't wanna go back anymore. 이대로 지나가기엔 이 밤이 아쉬워요. 마주 볼까요? 마주 앉을까요? 다 말할까요? 조금 감출까요? 작은 새처럼 날아가 버릴까 두려워요. Baby, you're so lovely. Baby, you're my soul. 바이올린처럼 위우위우이 연주하는 마음 두루루루 영원히 Stay in my life.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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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hero. 차디 전방을 안아줘 lover.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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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hero. 사랑의 마법 슈비두비 love to you 슈비두비 love to you 슈비두비 love to you I don't wanna go 그래 너의 이름을 부르네. 슈커미요 이기 속에 나타나길 바래. 어지러운 세상 속 나는 네가 필요해 어떨 때까지 내 손을 잡을래 Hero,
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중학교 1학년 수학을 부탁해. 명문대 선생님과 함께하는 서치쌤 아니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온라인 학생 회원 모집. 아니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어떻게 부탁하면 되나요? 아니 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요. 네.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우리 국민학교 때 네. 산수였잖아요. 6학년 때까지. 그쵸, 국민학교 때 산수죠. 네. 근데 우리 애기들은 계속 수학이거든요. 산수 국민학교 아니야. 때도 수학이에요? 네, 초등학교 오, 때도. 오. 수학 익힘책 이렇게 써 있죠. 아. 그런데 이제 우리 때는 어쨌든 초등학교 때까지 국민학교 때까지는 산수였고 중학교 올라가면서 우리는 수학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짜로 그렇게 글씨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체감을 확 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수학이 어려워진다는 거를. 뭔가 학문의 길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전에는 완전히 그냥 연산의 네, 위주였다 맞아요. 그러면 네, 이제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네, 또 맞아요. 이해를 해야 되고 네. 수에도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유리수, 무리수 뭐 엄청 네. 많잖아요. 또 막 우리. 아,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그전에는 연산 위주였다 그러면 이제는 수학에 대한 그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이때 진짜 너무 어려워들 하는 것 같아요. 네. 참여 대상은 이게 중학교 1학년 수학이지만 네. 서대문구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대문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네. 일단은 회원 가입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제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모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네. 제가 해봤는데 네. 일단 서대문구 서치쌤을 그 회원 등록을 먼저 하면 네. 얘가 승인이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인강처럼. 그렇죠. 네네. 인강으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저는 괜찮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서대문구 학생이면 누구든지 들을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인강이니까는 네네. 학생 수에 제한이 있어요? 아니요, 여기는 특별히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걸로 네네. 봐서는 네. 일단은 어쨌든 제한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24년 4월부터 이미 실행을 하고 있었네요. 올해 12월까지이고요. 네. 보니까 그 강사 선생님들이 네. 다 대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아. 대학생들. 어. 그래서 예쁘네요, 또. 잘생기고. 아유, 훈녀들이 막 이렇게 또 가르쳐 주고 있으니 또 마구 배우고 싶네. 그 그래서. 중요하죠, 또. 그렇죠. 네, 맞아요. 연세대학교 중요합니다. 경제학과 이승민 학생이 수화 연산 가르쳐주고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최은성 학생이 문자와 식, 뭐 이화여대 수학교육과 정다은 학생이 3단원 좌표 평면과 그래프, 네. 또 이화여대 수학교육과 유수진 학생이 도형의 기초,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주혜진 학생이 통계, 또 뭐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교육과 정서연 학생이 5단원 도형의 성질 뭐 이렇게 가르쳐주네요. 그러니까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네. 겪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좀 더 네. 뭔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맞아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이 학생들이 물론 이제 자기네들도 수학을 잘하겠지만 네. 그래도 뭐 수학학원 강사로도 또 활동도 해보고 뭐 그럼요. 과외도 해보기도 하고 네. 뭐 멘토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 경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여러 경력들이 있는 아주 예쁘고 멋있는 아주 훈남 공부도 잘하는 훈남 훈녀들 이런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교육지원과 교육기획팀 02330-819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설호승의 더데이 노래 듣고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로 넘어가죠. 네. 네. Your dirty page, dirty soul, dirty one days. You dictate your furniture. Now take it off and open your eyes. Wake up from the illusion. Hey, oh pain, oh care about this.
shadow, deeper than you know. Look in yourself, look in your weakness. Just take it all. This is the day, the day. 숨겨뒀던 세상을 향해 가. This is the day, the day. 자꾸만 더 숨을 쉬어요, but no one can control the day, the day, the day. I've been waiting for long, so far away, no way to say my fear. So far away, no way close to you. This is the day, the day. 숨겨뒀던 세상을 향해 가. This is the day, the day. 자꾸만 더 숨을 쉬어요, but no one can control the day, the day, the day. I've been waiting for long, day.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오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또 네. 재미있는 그림책 우리 또 제이 선생님이 가져오셨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요. 제목이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라는 제목이고요. 네. 안 에르보 글 그림, 이경의 옮김, 한울림 어린이에서 출판이 됐고요. 네. 이게 출판된 지가 2017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됐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책을 만났을 때 네네. 정말 깊은 반성을 했죠. 어. 깊은 반성을 하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간간히 이 책을 좋아해서 꺼내 드는데 책장에서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반성을 하게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가 저번에 언제 한번 장 대표님이 오셨을 때 네. 남의 얘기 안 듣고 내 얘기만 한다 막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이거 제목 자체가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잖아요. 네. 이게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부루가 계속 누군가에게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면 만나는 동물마다 다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꺼내면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이야기만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 이 아이가 만난 멍멍이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앉아서 차분히 들어주는 걸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야기는 사실 짧죠. 근데 제가 이 작가 안 예르보의 작업을 좋아해요. 네. 이 안 예르보는 벨기에 작가예요.
이 벨기에 작가의 작업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그림책으로. 근데 이 안 예르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작가분이시고 지금 현 시대에 네. 이분의 작업적인 특징이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제 그림책도 스타일이 그림 스타일도 굉장히 자유롭고 네. 철학적인 주제들을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작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분의 그림책이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정말 끝도 없이 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네.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도대체 뭐가 어렵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분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이분이 그 주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어린아이의 언어로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 방식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제나 화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우리가 너무나 살면서 계속 마주치게 되는 그리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분의 언어가 약간 추상적인 언어들을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 작품 제가 오늘 들고 온 작품은 좀 더 이 쉬운 언어의 방식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와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읽을 때마다 반성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입 좀 닫고 남의 얘기 좀 귀 좀 열고 듣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자꾸 이제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수동적인 자세로 듣는 것도 좋은 청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요. 옆에서 엄청 계속 피드백이 있어요. 막 네. 이렇게 막 그러니까 계속 호응해줘야죠.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도가 넘으면 저도 제 얘기로 빠져서 제 얘기를 끝도 없이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결국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대화의 흐름을 저한테 자꾸만 갖고 오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게 제가 이제 반성을 한다고는 얘기했지만 어떤 상황, 어떤 대화에서는 필요한 방식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정말 대화라는 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상대방이 어떤 기분으로, 어떤 말을,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 상태로 하는지를 정말 예민하게 파악해야지만 그 대화를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좀 더 구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 말 좀 들어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얘기 좀 들으라고. 내 말 아직 안 끝났잖아. 내 말 끝까지 들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아이한테도 자꾸만 이 아이가 만나는 까마귀 아줌마든 카우보이든 또 할머니든 다 자기 얘기,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얘기만 하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카우보이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열쇠 꾸러미 잃어버리고 또 이제 모자 잃어버리고 그냥 그 정도였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막 가다가 이제 뭐 그 온 집안이 뭐 물에 잠긴 곳도 있고 온 동네가 물에 잠긴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맞아요. 이제 결국에 이제 가다가 막 세상까지 가죠. 굶주리고 아프고 못된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더러운 공기를 내뿜는 공장이 많고 환경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이런 이게 마치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하는 말 중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불행 배틀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불행해, 못 막 살아. 이거를 계속 배틀하듯이.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부루가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루가 입을 다물게 되죠. 그럴 때 개 한 마리가 다가와서 부루에게 먼저 물어요. 왜 그렇게 슬퍼하니? 하고. 그러니까 부루가 처음에는 하도 시달려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입을 닫아버리려고 하죠. 근데 정말 사실은 대화를 누군가에게 입을 닫은 사람에게서 대화를 이끌어내는 거 정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도 주변 지인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도 그냥 말해. 제발 말해. 너 애정결핍이지. 막, 내가 도대체 너한테 얼마나, 애정을 쏟고 얼마나 더 공을 들여야. 더 공을 들여야 네가 먼저 말을 하겠냐고. 그거 되게 이기적인 거라고 제가 맨날 이렇게 투덜투덜 대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기의 말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루가 너무 이렇게 시달린 과정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그림책에서는 또 이해가 가죠. 근데 그런 거에 주눅들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이 부루의 얘기를 처음에 너무 관심 있게 들어준 이 강아지와 같은 존재가 한 번이라도, 한 명이라도, 한 마리라도 있기만 하다면. 그렇죠. 누군가 들어만 준다면. 네. 그러면은 좀 주눅들지 않고, 사람들이 다 내 얘기를 그렇게 관심 없어 해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약간 조금 결이 다르게 봤는데 네. 이 책을 보면서 그래 맞아.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일이 제일 큰 일이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일이 큰 일이고 상대의 일을 좀 소홀히 생각해도 그거는 그냥 본성에 따른 거라서 네. 그게 그렇게 미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라는 걸로 저는 오히려 받아들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요. 네. 대부분 아이들이 그냥 엄마한테 다 쏟아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일정 정도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나가서 에너지를 얻고 집에서 이제 쉬고 에너지를 얻고 그거를 밖에 나와서 풀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쌓여져 있는 찌꺼기 같은 걸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쏟아내야 되는데 가장 만만한 사람이 엄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하면서도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지나면 내가 이 역할을 언제까지 해야 하지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세상은 다 자기가 닥친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원래 그런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누군가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걸 한마디쯤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봐주는 친구가 한 사람쯤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야. 네, 저는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옥경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가진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왜 이 부루한테 굉장히 많은 감정이입이 됐냐 하면 지금의 제 모습과는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고, 그리고 집에서는 도대체 이제 부모님한테 사내 아이를 낳았는지 딸을 낳았는지,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 속에 왠지 딸은 좀 이렇게 제잘 거리고 아들은 뭔가 이렇게 과묵하고 남자는 그런 선입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사내 아이 같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할 말이 많은데 그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입을 닫아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네. 제이 선생님에게도 어렸을 때 이 멍멍이 같이 네,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었으면 네, 조금 빨리 수다쟁이가 됐을 수도 있는데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저의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은 30대가 넘어서예요. 그러니까 30대가 넘어서야 제가 그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인생에서 개인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많이 갖고 있고 네. 한데 갈수록 또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게 옳다 뭐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태도들을 같이 이렇게 계속 같이 가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얘기를 그리고 남의 얘기를 이렇게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갈수록 또. 그러게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다정한 강아지 같은 남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네.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음 한쪽이 조금 따뜻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성도 하게 되는 이런 네. 좋은 책 소개시켜 주셔서 자꾸 감사합니다. 반성하게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 곡으로 이제 우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뷰티풀 들으면서 헤어질게요.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빠빠. 또 봐요.